번째 경기 원주 DB 대 고양 소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첫 경기에서 가스공사에 승리했다. 4쿼터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이관희와 스펠맨의 연속 3점포가 터지며 승부를 갈랐다. 벤치에서 나와 12점을 기록한 이관희가 클러치에 활약했고 알바노의 20.7어시스트도 컸다. 오누아쿠가 부정맥 시술로 빠졌기에 긴 시간을 뛴 스펠맨은 24점을 기록하며 왜 팀이 그를 선택했는지를 경기력으로 증명했다. 소노는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KCC에 승리했다. 역대 한 경기 어시스트 7위 기록을 세운 캔바오가 12득점 18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아내의 출산을 보고 다시 팀에 돌아온 앨런 윌리엄스가 복귀전에서 17.8리바운드 3스틸로 골밑을 지켜냈다. 아직 이정현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재도와 박종화 등이 외곽포를 가동하며 웨인 선수를 도운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DB의 승리를 본다. 소노도 서서히 이정현이 복귀각을 재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다. 때문에 민기남과 박종화 등이 이재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알바노와 이관희가 나설 DB 상대로 백코트의 우위를 가져갈 수는 없다. 정효근과 강상재 등 포워드 듀오가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며 스펠맨의 부담도 덜어줄 DB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LG 원정을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데릭슨을 대신해 새로 팀에 합류한 글렌 로빈슨이 3점슛 1개 포함 12.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었지만 코번이 야투 시도 7개에 그치며 8점으로 부진했다. 감독이 코번 활용을 위해 출전 시간이 적어질 것이라 밝혀 논란이 됐던 이원석은 벤치에서 나와 26분간 16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직전 DB 원정에서 패하고 삼성을 만난다. 모비스에서 영입해 이번 시즌 가장 긴 30분을 출전한 김준일이 11.6어시스트에 리바운드 9개를 잡아내며 활약했고 니콜슨이 23점을 더했지만 전반 리드를 크게 당한 것이 컸다. 또 신승민과 차바위 등의 득점이 없었던 것도 있었다. 그래도 벨랑겔과 정성우 등 백코트 자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이정현과 최성모 등이 선발 백코트로 나서 많은 시간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정성우와 벨랑겔 등 압박에 능한 가스공사 앞선의 수비에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외곽 수비가 안 되는 코번을 상대할 니콜슨이 외곽포로 리드를 이끌 수 있을 가스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LG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삼성을 잡고 단독 2위로 올라섰다. 모비스와 KT 등과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데 후반기 흐름만 두고 보면 3팀 중 가장 좋다. 마레이가 14.9리바운드에 그쳤지만 5개의 어시스트와 3스틸을 기록하며 전방위적인 활약을 했고 벤치에서 나선 베테랑 슈터 허일영이 12점으로 활약했다. 국대 레벨의 선수로 성장한 양준석의 리딩도 안정적이었다. 정관장은 전반 1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KT에 역전패했다. 3쿼터 공격이 되지 않으며 상대에 30점 가까이 내준 게 결정적이었다. 부상에서 돌아와 복귀전을 치룬 변준영이 7.4어시스트 등을 기록했고 배병준이 벤치에서 나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버튼이 시도한 야투 15개 중 12개를 실패한 것이 컸다. 그래도 부상자가 모두 돌아온 상황이기에 아직 플레이오프행을 포기한 건 아니다. LG의 승리를 본다. 마레이를 상대하기 위해 정관장은 보드 장악이 되는 오브라이언트의 출전 시간을 늘릴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들의 강점인 빠른 농구를 구현하지 못할 것이다. 마레이가 골밑의 우위를 살릴 수 있고 양준석과 타마요 등이 파생된 외곽 찬스를 해결할 LG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OK금융그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정규리그 우승팀인 현케에 승리했다. 상대가 허수봉과 최민호 등을 빼고 나선 경기였음에도 웨인 쌍포를 저지하지 못하며 고전했는데 5세트 듀스 상황을 극복한 것이 컸다. 알리가 50%의 성공률로 22점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을 마크했고 송명근과 니콜리치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OK는 직전 경기에서 한전에 완패했다. 홈 경기였고 상대는 웨인 아포짓이 없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주포 역할을 하던 신호진이 31%의 성공률로 7점을 뽑아내는데 그쳤고 크리스를 제외하면 공격 성공률 50%를 넘긴 사이드 공격수가 없었다. 게다가 블로킹에서 한전에 5대14로 뒤졌기에 추격 상황에서 맥이 끊겼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OK는 지난 시즌 준우승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감독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감독의 토털 배구가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 신호진과 김웅비 등의 성장세가 있긴 하지만 알리와 니콜리치가 확실하게 득점에 나설 우리카드 상대로 화력의 열세가 분명하다. 우리카드가 시즌 막판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GS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하며 흥국생명이 우승을 차지하는데 일조했다. 부키리치가 최근 당한 부상으로 인해 4주 이상 결장이 확정된 상황에서 나온
미들블로커 박은진의 부상이 뼈아팠다. 이제 2위를 노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승리가 필요하지만 부상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전다빈과 신은지, 박혜민 등 벤치 자원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흥국생명은 기업은행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최근의 연승을 계속 이어갔다. 김연경의 시즌 후 은퇴 선언으로 인해 다소 집중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이고은이 부상으로 다소 고전했지만 승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투투쿠와 김연경이 나란히 50% 이상의 성공률로 20점을 기록했고 정윤주가 공수에서 안정감을 보였다. 이번 시즌 가장 위력적인 미들블로커인 피치의 경기력도 꾸준하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경기를 통해 우승을 확정짓지 못한 건 아쉽지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기세를 올릴 수 있다. 김연경이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겠지만 그건 부키리치와 박은진이 빠진 데다. 메가의 출전 시간 관리도 있을 홈팀 역시 마찬가지다.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투쿠가 전력을 다할 것이고 피치가 이동 공격을 통해 기회를 노릴 흥국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